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혼자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사는 여자입니다. 겉은 사장님 소리를 듣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10년을 넘게 일하다 모은 돈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가게거든요. 이렇게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면 주로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결혼 10년 차가 다 돼가고 있지만 결혼해서도 시댁 눈치를 보느라고 남편 돈은 1원도 여기 안 보태겠다는 일념으로 조금씩 모아서 마련했어요. 남편은 참 저를 위하고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시댁이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겠나요? 그래도 매일 집이 아닌 제 공간에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요즘 더 기쁩니다. 제가 키운 자식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열심히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종종 좋은 친구들을 얻는다는 얘기를 듣곤 했는데 그게 참 남들 일처럼 느껴지곤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경험한 일도 이런 인연이 만들어준 덕에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정말 통쾌하게 뭔가를 보여준 것 같네요.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시달리는 며느리들께 이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까 합니다. 사연을 듣는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속 시원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아이를 낳기 2개월 전까지도 저는 만삭의 몸으로 일을 나갔어요. 물론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결혼 전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결혼하고부터 감시가 점점 심해졌어요. 서랍에 숨겨놓은 시계는 뭐야? 시계요? 안쪽에 초록색 박스에 들어있는 시계. 왜 모른 척이야? 그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일부러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아주 깊숙한 서랍 안쪽까지 없을 때 뒤져보는 눈치였죠. 우리 세중이가 사준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어머니, 지금 집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 잠깐 왔다. 오면 안 될 때라도 왔냐?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잠시 나와 있어서 바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누가 너 보러 온 줄 알아? 됐어. 그리고 집안에 가구 하나만 바뀌어도 예민하게 굴었죠. 거실 테이블도 그 사이에 바뀌었네. 전에 있던 건. 그건 제 지인이 가구 일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온 거예요. 전에 건 동생 집으로 보냈고요. 집안에 뭐 하나만 달라져도 다 어머니의 검사를 피해갈 수 없는 분위기였죠.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구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이렇게 변덕을 부리냐? 이러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야. 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샀을 리도 없고 지인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설명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건수 하나 잡아서 시비를 걸고 싶나 싶었는데 이걸로 제 우위에 서 있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너 이렇게 살다가 살림 망치는 수가 있어? 아무리 내 아들이 벌어와 봐라. 집안에서 여자가 가구 하나를 질려서 바꾸고 또 바꾸는데 내가 어쩐지 너 사는 꼴이 마음이 안 놓이더라니까. 왜 그렇게 낭비가 심해? 어머니, 그건 남편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고요. 싸든 비싸든 낭비는 낭비지 아니야? 무서운 애네 얘가.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싼 가격이면 허구한 날 새로 사고 바꾸고 그래도 된단 말이야? 밖에서 열심히 벌어오면 넌 안에서 그걸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계획이 없이 살아?
이래서 허영 씨만 해는 안 된다니까. 허영이라뇨. 아니, 어머니.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죄송해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어머니에게 우리 사는 가계부를 검사받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대로는 계속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다 저도 이야기를 했죠. 죄송하지만 어머니, 집에 가구 하나 바꾸는 것도 어머니 눈치 보고 그럴 순 없잖아요. 저희 충분히 둘이 아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인이 선물 개념으로 준 건데 저희가 그냥 받기가 미안해서 돈 조금 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다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 대답하는 거냐 지금? 어머님께서 허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금방 저한테요. 그리고 서랍 열어보는 것도요. 그건 어쩌다가 본 거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둘이 열심히 벌어요. 어머니 걱정하시게끔 낭비하고 그런 일 없어요. 정말로요. 넌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돈이 줄줄 새. 어머니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더 노력할게요, 그럼. 그리고 한 번씩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 집에 갈 때도 제 옷차림 하나까지 다 깐깐하게 보면서 옷을 또 못 보던 걸 입고 오셨네. 옷이요? 새로 샀냐 또? 아, 자주 입던 건 아닌데 있던 거 꺼내 입었어요. 누구 눈을 죽이려고? 새 거 사서 입고 왔네. 너 내가 눈치 준다고 이제 이런 것까지 속이려고 드냐?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어머니. 제조일자 보여드려요? 안 보던 것만 입어도 새 옷이라고 몰아가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일부러 시댁 갈 때 허름한 옷 주워 입고 간다는 말이 있더니 그런 이야기가 왜 도는지 알 법했죠. 내가 너 옷장 싹 다 봐서 알아. 네? 제 옷장을요? 왜? 내 아들 집 가서 옷장도 못 열어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말끝마다 우리 신혼집을 아들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거슬렸죠. 따지고 보면 거기에 제 돈도 일부분 들어가 있는데 어째서 그게 아들 집인지. 그래도 더 큰 불화를 만들지 않고 지내기 위해 저도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따지고 싶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어차피 잠깐 보고 지나갈 일이다 하면서 절 말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번 들이받았어도 됐을 일인데 왜 그렇게 제가 참고 지나가게 하려고 했는지 제가 미련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수시로 어머니는 반찬을 갖다 준다는 이유로 집을 드나들면서 사사건건 우리 사는 일을 관심해 보였고 대파 하나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거 사지 말라니까 참. 솔직히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질된 재료를 잘 쓰지 않는데 그건 남편이 실수로 잘못 사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안 쓰는 건데 그이가 잘 모르고 사왔더라고요. 다음번엔 같이 장 보러 갈게요. 자기 아들이 실수로 한 일이니까 제발 잔소리 그만하라 하고 소리를 치고 싶었죠. 그럼 얼른 네가 가서 환불을 해와야지. 3,000원 환불 받으려고 다시 차 타고 가는 게 더 일이죠. 그래서 이번만 쓰기로 했어요. 남편한테 안 그래도 어제 잔소리 많이 했어요. 남자들이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 아들한테 왜 괜한 잔소리를 해? 그나저나 너 돈 모을 생각은 있는 거냐? 그럼요. 열심히 모으고 있죠. 내 아들 믿고 일단 지르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네가 빚져도 우리 아들이 갚아줄 거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누가 해요? 그때마다 제 안에서 억울하다는 마음이 솟구쳤죠. 어머니 보시기엔 제가 세종시 월급 막 갖다 쓰고 그렇게 보이시나 본데
둘이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데요. 저도 그래서 같이 일해서 벌고 있잖아요. 나한테 큰 소리 치려고 일하지 너는. 내가 모를 줄 아냐? 어머니처럼 대파 한 단 아끼고 낡아빠진 가구나 쓰며 사는 게 솔직히 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 방식으로 사는 걸 자꾸 강요하더라고요. 제 눈엔 그게 궁상이라고밖엔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부분은 밖에 나오면 훨씬 더 잘 보였어요. 쇼핑을 같이 나가는 날이 있으면 점원들 앞에서 꼭 주름을 잡더군요. 옷이 왜 이렇게 싸요? 이거 팔고 남는 게 있긴 해요? 세일도 많이 들어갔어요. 저렴해도 질은 좋습니다. 너무 싸네, 너무 싸. 내가 이 가격 옷을 태어나서 입어본 적이 없어서. 워낙 좋은 것만 입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걸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디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저희 브랜드 저렴해도 잘 나왔어요. 어디 한번 입어보세요. 사실 시어머니가 입는 옷이 파는 옷보다 훨씬 저렴한 옷들이 많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눈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볼 텐데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시장 갈 겸 편하게 나와서. 원래 내가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고우세요, 어머니. 곱기는. 그나저나 이 백화점은 뭐가 맛있어요? 한층 올라가시면 많은데 불고기나 순두부찌개 저희는 잘 먹는 편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참나. 사람을 어떻게 보고? 꼭 그분들 앞에서 자기가 대단히 부자 행세를 하더군요. 아마 그분들도 속으론 크게 비웃었을 겁니다. 네? 내가 그런 거나 먹고 사는 걸로 보여요? 그래요? 아니, 어머니, 여기가 정말 그 집이 유명한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직원들이 자주 가는 집이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 딱 보면 수준을 몰라요? 주로 어른들이 한식을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다른 뜻 없습니다. 난 호텔에서 주는 밥도 입맛에 안 맞으면 뱉는 사람이야. 사람 수준을 고려해서 말을 해줘야지. 내가 이런 저렴한 옷집 와서 옷 사니까 똑같아 보여? 어머니, 그만하세요. 나중에 사러 올게요. 죄송해요. 나 먹는 것 입는 거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보는 눈이 저렇게 없어서.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 팔을 끌고 상황을 정리했죠. 괜히 저 믿고 그런 데 가서 문제나 일으키는 꼴을 만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보란 듯이 저것들이 만만하게 봐 사람을. 내가 누군 줄 알고. 순두부찌개? 참 웃긴다 웃겨. 그때마다 전 어머니께 되묻고 싶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대체 뭐냐고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서 부잣집 사모님 행세를 할 때마다 같이 다니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요즘 말하는 딱 갑질이잖아요. 어머니랑 있는 시간이 집이든 밖이든 괴로워지기만 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큰 행사 아니고선 어머니와 만날 일을 줄여버렸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넌 요즘 안부 전화도 없니? 어떻게 된 게 그래? 죄송해요. 요즘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가게 차린다는 거? 네, 부동산 다니고 그러느라 너무 바빴어요. 죄송해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무슨 말이라도 듣게 될까 싶어서 제가 남편을 통해서 제 돈으로 한다는 걸 미리 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려와 달리 간섭이 없더라고요. 그 시점은 또 본인 칠순잔치에 기대감이 커서 제 문제 같은 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내 칠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밥은 무조건 호텔이야. 알지? 5성급. 급이 중요해. 네, 그쪽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예약해두려고요. 그래. 그날 친척들이랑 초대해서 다 모일 거니까 아내가 선물은 미리 말해주면 그 자리에 와서 주는 걸로 해. 사람들도 그걸 다 봐야지. 네, 더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말하라고? 아이고, 얘가 웬일이야? 지 것만 챙기는 애가. 꼭 이런 말도 칭찬해서 끝나는 법이 없었죠. 그러니 저도 기분 좋게 준비해주고 싶겠어요. 이를 꽉 물고 저도 답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 칠순인데요.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마시고 뭐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이, 그거 다 우리 아들 돈인데 어떻게 그러냐, 내가? 그래도 중요한 날이잖아요. 사실 이날 어머니 칠순을 소박하게 넘겼으면 하는 건 남편이었어요. 아이, 무슨 5성급까지 가. 한 사람당 돈이 얼만데. 당신 잘 몰라서 그래. 어머니 이런 데서 밥 먹고 싶은 눈치야. 저번에 백화점 가서도 괜히 그러더라니까. 본인 호텔에서 밥 먹는 사람이라고. 참나. 무슨 허세야 그게. 몇 년 욕먹을 짓 하지 말고 이 기회에 큰돈 한번 써. 무리해서라도 하루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나아. 당신이 피곤해서 그렇지 뭐. 알아볼 것도 많고. 괜찮아. 어쩌겠어. 그래도 좋아하시면 됐지. 남들 보는 앞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눈치라 저도 그 마음을 채워주자 싶었어요. 괜히 나중에 듣기 싫은 소리 몇 년 들을 바에야 돈 조금 들이더라도 그게 훨씬 제 속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백화점 가서 본인이 호텔 음식만 먹고 산다고 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이 기회에 가짜로 부풀려 말하는 허세도 고쳐주고 싶었죠. 그러더니 기분이 좋아졌는지 너무나 상냥한 목소리로 그날 사돈도 오시라고 해. 에? 엄마도요? 그래, 기분 좋게 같이 식사하고 축하하고 그럼 되지. 사돈도 호텔 와서 밥 먹고 그래 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작은 선물이나 돈을 전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왕 다른 날 주는 것보다 그날 와서 축하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줘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저도 기쁘게 엄마를 불렀죠. 그리고 가게 준비까지 하며 정말 저녁만 되면 기억도 없이 쓰러져 자는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요란한 칠순잔치와 가게 오픈까지. 하필 시기가 맞물려 힘들긴 했지만 결국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하고 버텼죠. 그리고 가게를 연 첫날 아침부터 찾아온 손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미리 가게 홍보를 SNS로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기다린 분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첫 손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소문 듣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카페에 있는 제가 손수 만든 디저트들을 잔뜩 시키더라고요.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내심 걱정이 됐죠. 포장해 갈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걸 다 시켜보는 게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괜히 긴장이 돼서 힐끗 쳐다보니 한 입씩 천천히 맛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디저트는 혼자 다 개발하고 만드신 거죠? 네, 보시다시피 가게가 이렇게 작다 보니 힘들더라도 우선은 제가 혼자 운영해 보려고요. 저 혹시 유학하셨던 적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 1년간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죽어라 10시간 넘게 일하다가 같이 간 친구들하고 몇 주 만에 한 번꼴로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곤 했어요.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시절이었죠. 젊은 패기가 있었기에 또 가능했고요. 그때 먹던 맛을 잊지 못하고 만든 디저트인데 그분이 그걸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아는 그 집을 가보신 것 같네요. 맞아요? 역시, 와, 추억의 맛이네요. 제가 여기 다시 가고 싶어 돈 벌고 그랬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 맛을 쫓아가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다니 너무 반가워요.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명함 하나를 꺼내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저는 몰래 염탐하러 온 같은 창업자인가 했는데 호텔 베이커리 개발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괄 셰프더군요. 잡지 같은 데서 본 적도 있던 그 유명한 분이 제 가게에 찾아와 제 눈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것도 첫 손님으로 말이에요. 제가 너무 영광이네요. 악수라도 한번. 제가 이걸 개발하려고 몇 년을 준비했는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제가 더 영광이죠. 혹시 가게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건 왜요? 잠시 호텔에 오셔서 저랑 개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해서요. 물론 제가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운영하시면서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겐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다는 게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싶었죠. 물론 가게 일이 힘들긴 하겠지만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잡아야겠다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 시간에 잠시 미루고 이른 아침부터 호텔에 가서 함께 많은 과정을 공유하고 최적의 맛을 찾아내기 위해 준비했죠. 제가 같이 만든 작업물이 5성급 호텔 베이커리에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있을 어머니 칠순잔치도 셰프님 덕에 순조롭게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스치듯 만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아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와, 우리 정말 가까이에 있었네요, 그때. 그러게요. 그때 먹었던 맛이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보람도 있고요. 그래요? 그 작은 디저트가 뭐라고. 그 공간이나 그 시절 향수가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런 맛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요. 내가 느껴봤으니까. 저도 정말 많이 배워요, 요즘. 우리 서로가 서로의 사부 아닙니까? 하하. 그리고 호텔에 일하는 직원들도 초반엔 저를 누군지 몰라 경계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기만 했는데 어느 날 호텔로 엄마가 고생한다면서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이런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스치듯 전화로 한 적이 있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셰프님은 정성스러운 엄마의 도시락을 보더니 전 직원을 불러 모으더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인사는 제대로 드려야죠. 다 같이 어머님께 인사. 직원들은 엄마와 제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솜씨 최고예요. 엄마 생각났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이렇게들 고생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솜씨를 따님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이건 호텔에서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밥인데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고맙습니다. 난 사실 호텔에서 지내시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은 걸 많이 먹어보셨겠어요. 조금 긴장하고 만들었는데 잘 먹어줘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깍듯이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전보다 훨씬 친해진 느낌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출근 일찍 하셨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그 장아찌,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잘 먹었다고 전해주세요. 엄마도 좋아하시겠네요. 나중에 조금 챙겨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대망의 어머니 칠순잔치가 찾아왔죠. 셰프님도 이날을 알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3단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케이크를 다 먹어보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식구들까지 다 호강하네요. 나중에 어머니 생신날도 알려주세요. 도시락비 갚아야 되니까요. 아, 너무 감사해요, 셰프님. 직장에 다니기 전부터 머릿속에 그려왔던 제 가게를 열긴 했지만 막상 두려움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 하나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든든한 지지를 받는 느낌에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가족들에게도 이 케이크를 자랑해야겠다 싶었어요. 이런 대단한 분이 만든 걸 아무리 비싼 돈 준다고 쉽게 먹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껏 더 올라간 어깨로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보고 있었죠. 꽃장식부터 음식, 어머니 옷까지 남들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건 제가 다 챙겼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입이 찢어지게 웃는 것도 처음 봤죠. 그리고 뒤늦게 온 엄마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표정이 싹 바뀌더니 내가 사돈 오라고 그랬구나. 아이, 깜빡했네. 축하드려요, 사돈. 별건 아니지만 받으세요. 형편 다 아는데 그냥 오시지. 무슨 이런 것까지. 엄마로선 성의를 표현한다고 봉투를 건넸는데 순간 그걸 봤더니 다 알겠다는 웃음을 띠면서 많이 얇네요, 봉투가. 네? 사돈.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비아냥거릴 줄은 저도 예측을 못해서 엄마와 전 서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진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뒤에서 말할 순 있어도 여기까지 와서 축하해준 사람들이 몇인데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내뱉으니 제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기분이었죠. 한순간에 잡친다는 게 딱 그럴 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도 전 엄마까지 제가 당했던 짓을 그대로 겪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분위기를 풀면서 어머니께 다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어머니 케이크도 특별히 이 호텔에서 제일 높은 총괄 셰프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돈 주면 다 해준다 그런 건. 무슨 케이크로 생색을 내고 있어? 네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돈 써서 한 것 같고 고맙단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닙니다. 이런 것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한테 말해야 빛이 나지. 시무 같은 인간한테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그대로 엄마와 한쪽 구석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시간아 빨리 가라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참 친척들, 친구들 사이에서 웃으며 놀더니 우리를 발견하고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곧 일이 터지겠구나 조마조마했죠. 어떡해. 입에 잘 맞으세요, 사돈? 네, 덕분에 잘 먹었네요, 좋은 음식을. 보면 우리 사돈이 계산에 조금 서툰 것 같아. 따님은 그런 쪽이 참 밝은데 엄마를 안 닮았나 싶어요. 예? 그게 무슨? 엄마는 무안한지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술도 한잔했고 목소리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삼겹살집으로 불렀어요, 댁을. 어머니, 취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막지 마. 내 날이야. 오는 같은 날 사람이 호텔로 오래. 그것도 5성급 호텔로 오라고 했으면 밥값이 얼마인지 계산이 서야지. 고작 봉투에 30 담아서 와서 밥을 처먹어?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요?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제가. 순간 저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어머니를 막아서며 밀쳤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고 쏟아내더라고요. 네 엄마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너라도 이거 사. 아니면 차라리 오지를 말던가. 아, 또 호텔이라니까 와보고 싶어서 쪼르르 왔어? 이 눈치 없는 여자가. 좋은 날이라서 제가 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마디만 더 하세요, 어머니. 그땐 안 참아요. 아이고, 이래서 부잣집 며느리 얻어야지. 아, 꼭 없이 산 것들이 눈치도 없이 와서 공짜 밥 먹을 생각이 나지. 여기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닌 친정엄마 앞에 있던 접시를 밀어 엄마 무릎 위로 남은 음식이 쏟아지게 만들더군요. 너 같은 건 원래 여기 입구도 못 들어와. 알아? 저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와인잔을 어머니 몸에 던지듯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그만하랬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짓 했어? 내가 시애미인 줄 모르냐?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아주 제대로 알려주마. 그리고 어머닌 상에 있던 음식을 손으로 잡더니 제게 던지려고 폼을 잡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건장한 남자 직원들 수십 명이 우르르 달려와서 저와 엄마를 지키며 서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셰프님이 갑자기 엄마를 일으키며 지시를 했죠. 아이, 사모님 괜찮으세요? 위층으로 모셔가. 엄마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한 시어머니는 아, 나야, 저 여자가 아니고. 내가 오늘 여기 칠순이야. 지금 이것들이 사람 분간도 못해?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엄마에게 정중히 경례를 하더니 더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전까지 하면서요. 사모님, 제 팔 잡으세요. 위층으로 모실게요. 매니저, 옷 하나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셰프님이 넋을 잃고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괜찮아요? 여기 대표님도 같이 모셔줘요. 그제야 어머니는 이 상황이 조금 감이 오는 듯 했죠. 본인 착각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것 같더라고요. 누가 사모님이야, 대표고? 미쳤어? 그 말에 화가 난 셰프님이 시어머니를 차갑게 쳐다보며 여기 돈 안 받을 테니까 당장 정리해요. 우리 이런 기본도 안 된 손님 안 받아도 그만이야.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날 나가라는 거야? 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정리하고 나가주십시오. 술이 안 깨신 모양인데 여기 지금 저희 호텔에서 같이 레시피 개발하고 있는 두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구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아휴, 아, 머리야. 누가 뭐? 저 여자가? 이 두 분이 개발한 메뉴 우리 호텔 메뉴로 나올 겁니다. 우리 호텔의 셰프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저희 직원들이 가만 안 있죠. 아니, 저기요. 내가 오늘 칠순이라. 아, 그리고 무슨 저것들이 셰프예요. 셰프는 구멍가게 나왔는데. 나가주세요.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함 속에서도 어머니를 무시하며 돌려보내는 태도에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낑낑거리는데도 아, 나 좀 잡아주세요. 네? 혼자 일어서게 두세요, 다들. 아, 왜 나한테만 이래, 사람들이. 좀 잡아달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직원들 사이로 보이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분풀이를 하려 들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이게. 거지 같은 엄마까지 끌고 와서 좋은 날을 다 망쳤어, 네가. 웃기고 있네. 평생 이런 데서 밥도 안 먹어보고 산 주제에 어디 똥폼을 잡아? 내가 칠순이라 못 먹어본 밥 한 번 사주려 했는데 당신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건 먹을 자격도 없어. 아, 저게 누구한테 큰 소리를 쳐? 선생님, 목소리 낮춰주시겠어요?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요?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얼굴로 애원을 하며 뒤에 있던 직원들을 쳐다봤지만 모두 제 편에만 서 있었죠.
조용히 나가주시죠. 저희 대표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예요, 밖에. 빨리 나가는 길 안내해드리세요.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어머니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보고 있자 어머니는 부끄러운지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전 어머니 등 뒤에 대고 10만 원짜리 옷 하나도 못 사 입는 이 인간아. 30이면 감지덕지하고 받을 줄 알아야지. 앞으로 너한테 내가 300원이라도 주나 봐. 평생 거지처럼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 먹은 밥 절대 잊지 말고 사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제대로 열이 받아 빽 소리를 쳤죠. 야! 그러더니 직원들이 끝까지 다가오지 못하게 막고 서서 지키자 분을 못 이기고 발버둥을 치더니 그 자리에 그냥 혼절하듯 쓰러지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도 코웃음을 치면서 돌아가서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간파하고 있었는지 침착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도리어 시어머니를 동정했죠. 나이 들수록 자기만 힘들지. 세상 저렇게 살면 자식이고 며느리한테고 절대 대우 못 받는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을 게 있어? 분통 터져서 본인이 힘들지. 저런 인간한테 내가 잔치를 다 열어줬네. 똑같은 사람 아닌 거 알았으면 됐다. 잊어버려. 그리고 셰프님한테 감사 인사는 꼭 전하고, 응?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인간을 살다 한 번은 봐야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확실하게 선택을 내리면서 우리 가정을 깨지 말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단돈 1원도 가지 않는 조건과 평생 연락을 안 한다는 약속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가게만 잘 운영해도 어려울 것 하나 없거든요. 그날 기분 좋게 엄마가 건넨 돈만 받았어도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적당히 참고 넘기면서 며느리로서 기본은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행동이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인간 상정을 해줄 수가 없게 됐죠. 남편도 늦게 와서 뒤늦게라도 그걸 봤으니 제가 그동안 견뎠던 것에 대해 이해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대요. 참, 남편들은 자기 엄마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죠. 이걸 며느리인 저만 보고 있으니 그간 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칠순이라도 준비해서 이걸 모두가 볼 수 있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자기가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세요? 한 번만 만나다오. 내가 갈게. 경찰 부를 줄 아세요? 전 시어머니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우리 셋 중이라도 보게 해다오. 그건 아드님하고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네 말 아니면 애가 듣지를 않아서 그런다. 제발. 제가 그걸 왜 하죠? 연락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한들 아깝지만 제 마음이 다시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람도 아니다 싶은 모습을 다 봐버렸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도 셰프님처럼 뜻밖의 인연 덕에 제가 그 자리에서 대표, 엄마는 사모님 대접을 받으면서 슬기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더 괴롭게 지낼 수도 있는 시간을 끊어내버린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일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더 기쁩니다. 아침마다 호텔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돌아와서 좋은 인연과 일까지 이어준 것 같아요. 요즘 엄마도 제 가게에 와서 빈자리 없는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행복해하세요. 이제 엄마한테 못다한 효도까지 몇 배로 해드리려고요. 호텔 가서 단둘이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면서요. 며느리 자리에서 빠져나온 대신 딸 자리를 잘 지켜가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